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이제 시장이 7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제 첫 주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7월 달 이제 후반부터 해가지고 8월 달 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일단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시장, 특히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심리가 어떤 시장의 주도 세력에 의해 가지고 유린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가 지금 눈에만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에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공개 텔레그램방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해 가지고 7월달 그리고 8월달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제가 조금 살짝 짚어드리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죠. 그죠? 이유가 뭡니까? 고물가 흐름 때문에 연준이 이달 말에 기준금리를 무려 100 베이시스 포인트죠. BP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연준 내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 누굽니까? 제임스 블러드라는 이분이 7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는 이런 신호를 보내다 보니까 증시가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이날 뭐 은행주들이 이제 일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주들도 일제의 상승세를 보였고, 또 이제 유가는 뭐 소폭 내렸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증시가 그러면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정시는 지금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지금 가지고 노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만 봐도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2,600억을 순매수를 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얼마가 들어왔냐? 4천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이 들어왔는 매수량을 빼면은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대략 한 1,400억 정도 매도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은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개인들이 느끼는 이런 체감 지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장이고, 상대적으로 외형적인 껍데기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빠지니까 굉장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극심한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시장은요, 외국인들이 거의 깡패죠. 깡패. 그죠? 이놈들 마음대로 지금 시장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뭐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치고, 또 삼성전자 가지고 장난치고, 뭐 공매도 가지고 또 장난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외국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이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시장은 환율이 안정을 찾고 외국인 매수세가 일관성 있게 들어와야 시장 복원력은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냥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환율 안정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뭐 방한해가지고 한미 통화 스왑 이게 체결되면은 환율이 안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결국 환율의 안정을 찾으려면은요, 달러 강세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강달러에 대한 이런 어떤 추이가 어디까지가 이제 피크를 찍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환율과 직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흐름은 굉장히 좀 불안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이런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불안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거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이 시장은 이 예측했던 불안이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잠시 변동성을 보이고 난 이후에 그 불확실성이 소멸이 됐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했던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번 6월달 미국 CPI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6월달에 9.1%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완전히 초과하는 그런 이 흐름이 나왔지만 이미 그 전에 이 부분이 예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충격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앞으로 위기가 온다, 무너진다, 이런 이 어떤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또 지금 상당히 주가에 또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상대적인 이런 어떤 심리의 어떤 반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요, 이미 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이미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PBR이 0.9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 청산 가치가 1도 안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언제든지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이제는 좀 접어들었지 않냐,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되면은 뭐 시장이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금통위에서 0.5% 올리고 이제 이달 말에 미국 CPI, 미국 FOMC에서 0.75를 올리게 되면은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굉장히 시장이 어떤 우리나라 시장이 위기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르잖아요. 한국의 6월 CPI가 얼마면 6%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 6월 CPI는 9%니까 설령 금리 역전이 나와도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감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충격은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은 점차 하방 경직을 다지면서 박스권 하단을 이제 벗어나는 이런 추이 전환을 좀 이제는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요, 제일 많이 몰려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제일 많이 몰려있는 사람은요, 주체는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그리고 큰손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 뭐 조지 소로스,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다 물렸어요.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손실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버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이 어떤 질과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그들만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이들은 이 과거에도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이 시간에 대한 경륜이 믿음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 다 물렸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투자자를 치고 안 물려는 사람이 거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97, 8%다 물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를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과도하게 지금 시장이 많이 내렸다고 봤을 때, 이제 오를 때가 됐다고 봤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어떤 질적인 그런 퀄리티가 높아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업종 대형주라야 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성장의 이익 확장성이 계속적으로 배가를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종목에 내가 해당이 되는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중반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 어닝 시즌이 지금 이제 시작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대내외적으로 굵직한 이런 이벤트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의 시세를 보지 말고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이 말하는 이런 빠름의 수단 이런 것들 보다가는요, 시간의 큰 틀을 보면서 느림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또 건성하시고,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세의 등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쳐다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시세에 내가 노예가 되어버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그냥 집착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틀의 흐름을 보시고요. 거기에서 움직이는 심리의 변화들, 그리고 여기에 잔존해 있는, 개입되어 있는 어떤 세력의 의중들을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더 물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 또 남은 7월 이 하반기하고 그리고 8월 달 정도 여러분들 건성하시기를 꼭 염원을 드리겠습니다.